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의철, 김계리 변호사를 사저에서 만나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배후 조정이라도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윤석열은 여전히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저희 당의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저희 당원이지만 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신당 창당하겠다고 그랬다고 연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당 차원에서 아직은 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이럴 단계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 보류 이후에 관련 인물들과 사제에서 만찬을 가진 걸 두고 이른바 윤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오늘 정치여담야담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조청래 부원장님. 일단 김계리, 배희철 변호사의 사진을 조금 전에 봤는데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나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런 사진을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을까요? 글쎄요, 뭐 김계리 변호사 같은 분들이 가지는 정치적인 뭐 계산이나 셈법이 따로 있겠지만 이게 식사를 같이 한 게 저는 이 사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게 아니라 뭐 변호인단에서 합류해서 고생을 했던 젊은 변호사들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식사를 대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거를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신당 창당으로 잡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분열 소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올린 것은 무슨 뜻인지 아마도 대통령의 만류에 의해서 신당 창당 절차는 일시 중단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혹을 보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복경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계리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없이 저런 사진을 마음대로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지요. 당연히 동의하에 그리고 나서 SNS에 올리겠습니다 했을 테고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그러세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 하면 저는 이 계엄령을 보고 계몽되었습니다라는 말로 유명한 분이고 뭐 변호를 했었던 만큼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아주 윤석열 대통령의 맨 앞에서 입노릇을 했던 분인데 신당 창당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모두가 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임 정치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승리를 할 수 없다. 안 그러면 우리가 독자 세력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선거의 승패로만 보면 민주당에서 볼 때는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이 있는 분들은 탄핵당한 대통령께서는 좀 반성하시면서 좀 국민들 뒤에 숨어서 가급적이면 숙고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자, 최선호 논설위원. 네. 김계리 변호사가 저 사진을 올려가면서 같이 써놓은 이른바 메시지가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방금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저기 끄트머리에 있었던 그 Be Calm and Strong이라는 저 문구 때문에 그런데요. 네. 저게 이제 그 뭐 말 그대로 저 침착하고 강인해져라라고 해서 저게 이제 해밍웨이 소설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티아고인가요? 그 이제 늙은 어부가 청새치하고 싸울 때 자기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저게 버텨라. 강인하게 버티면 때가 온다. 이 청새치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잡았죠. 의미죠. 물론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저 말 자체는 사실은 2020년 검찰총장 때 징계 파면, 징계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이제 이 프로필 메시지로 올려서 그때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차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미묘한 국면이고 또 만난 사람들 자체가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신당을 추진하던 그런 이제 젊은 변호사들에게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버티고 때를 기다리면 뭔가를 더 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사저로 옮긴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거리를 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 신당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그런 압박, 이런 의미를 담고 특별하게 주문한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복경영 보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 사저 정치 계속할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찬성했던 정치인들, 네. 뭐 예를 들어 김문수 같은 경우는 계엄에는 찬성 안 했으나 탄핵에는 뭐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대선 후보 1위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 나경원 이런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잡아야 이번 경선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 이후에 인사도 갔었고 이랬었는데, 그 전체 그 일종의 보수 진영에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막후 움직임이 과연 긍정적으로 비춰질까? 뭐 여론조사 이야기를 오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보다 중도층에서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이 조사를 보면 2배가 넘을 정도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상식에 반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움직임들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중도층들의 마음을 다시 좀 돌려볼까, 반성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까라는 것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저는 이런 모습을 하면 할수록 민주당에는 유리한 판이 만들어질 거다. 근데 우리 정치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 유리한 판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맞는 걸까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당내 경선이 지금 3단계로 가지 않습니까? 네. 1차, 2차, 3차로 가는데, 이게 당내 경선에서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책임당원들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탄핵당한 지 얼마 안 된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모질게 갈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 이게 이제 2배수로 좁혀지고 한 분으로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요, 경선 과정에 들어왔던 모든 후보들을 다 통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탄핵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건너가야 되는, 희석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당 전체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선으로 가게 되면 당 내에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요구들이 수면 밑에서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 때도 본선에서 이 문제가 정면으로 거론이 돼서 네. 당시에 탈당 권유를 통해서 제명으로 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크게 흐름은 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